50대부터 시작하는 근력운동, 왜 필수일까? 근감소증 예방의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20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닥터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근력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거운 것 들면 다치는 거 아닐까? 걷기 운동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육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50대부터가 오히려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힘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오늘은 50대부터 근력 운동이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되는데 50대부터는 급격히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약 5에서 10%가 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 오셨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병뚜껑을 여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무릎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신 게 화근이었어요. 이 여성분은 15년 동안 근육이 계속 줄어들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감소증이 정말 무서운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사망 원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대사질환이 악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 기관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넷째,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혼자 일어나고 걷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어려워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50대가 근력 운동의 골든타임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다기보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50대는 아직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환자분 중에 55세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개도 못하시던 분이 1년 후에는 10개를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허벅지 둘레도 5cm 늘어났고요. 실천하기 나름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건강할 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미 여러 질환들이 생겨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50대는 비교적 건강해서 운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기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50대부터 근육을 만들어두면 70대, 80대가 되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의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70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반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 신세를 지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로 만성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0대부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런 질환들을 관리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제 근력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첫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즉,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뇨 전 단계였던 5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6개월간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신 후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1%에서 5.4%로 개선됐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을 예방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뼈를 당기면서 뼈에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걷기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골밀도 증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체지방이 감소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정말 효과적인 것이죠. 넷째,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근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관절을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며 운동을 안 하시는데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운동 후에 분비되는 엔돌핀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덟째,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건강 체크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골다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는 준비 운동입니다. 절대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처음 2주에서 4주까지는 맨몸 운동으로 몸을 적응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맨몸 운동은 벽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플랭크 자세 유지하기 등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들입니다. 3단계로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면 첫째, 스쿼트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세요. 둘째, 런지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에요. 균형이 어려우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셋째, 푸시업입니다. 처음에는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책상 푸시업, 그 다음에 무릎 푸시업, 마지막으로 정상 푸시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넷째, 플랭크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다섯째, 데드리프트입니다. 허리와 다리 뒷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처음에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으로 시작하세요. 운동 빈도와 강도를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매일 하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쉬면서 하세요. 각 운동은 10회에서 15회씩 2세트에서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거운 무게로 잘못된 자세로 하는 것보다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또한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힘을 쓸 때 숨을 내쉬고 이완할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천천히 조절하면서 움직여야 근육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면 갑작스러운 근육 이용에 따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2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폐경 후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떨어졌어요. 걷기 운동만 하시다가 제 권유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5kg 감소했고 체지방률은 35%에서 28%로 줄었어요. 골밀도는 3% 증가했고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5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의 복부 비만이 심했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으로 먼저 관리해보자고 권유드렸습니다. 주 3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셨고 8개월 후 허리둘레가 10cm 줄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정상화되었고 약 없이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65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수중 운동과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었어요. 지금은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갔어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50대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운동을 시작해서 뭐 하나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벽 푸시업 10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만 해도 시작입니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처럼 할 필요 없어요. 본인 수준에 맞게 조금씩 하면 됩니다.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주 3회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요. 다섯째, 작은 변화를 즐기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헬스장 트레이너나 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행 다니고 손주와 놀아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근육을 키우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근육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